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원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시의 시력 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이 원시에 대한 시력 검사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 대학원 단톡방에서 한 분이 덤비듯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제가 맞다는 이야기, 제가 생각하는 맞다는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같은 생각을 하실 테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부분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죠. 제가 생각하는,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 가까이 안경을 하면서 제가 익혔던 것을 이야기할 거고, 틀리다 하더라도 저는 제 방식대로 앞으로도 해나가려 합니다. 먼저 원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시는 참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여기다 쓰긴 할 건데, 아마 여기다가 쓴 거 말고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을 조금 한 1년 조금 넘게 하면서 이 동영상 만드는 실력이 조금 늘어서 여기에 다른 거를 띄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먼저 우리가 수의성 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원시의 종류입니다. 수의성 원시. 그리고 상대성 원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성 원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을 당했을 때 입는 그런 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이 의자는 의지할 때 뜻 의자예요. 그래서 수의성 원시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원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팔 근육이라든지 목 근육, 얼굴 근육 같은 거는 수의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불수의근이라고 그래서 위장근, 심장근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뜻대로 움직이면 계속 심장이 뛰게 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뛰고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심장이나 위장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위장아 더 열심히 움직여서 소화를 잘 시켜, 이런 의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팔이나 이런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성 원시는 내 뜻을 가지고 원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정체의 조절력이 충분해서 멀리도 시력이 잘 보이고 가까이도 시력이 잘 보이는 경우, 이걸 한번 옆에 적어 볼까요? 수의성 원시는 원거리도 잘 보이고 근거리도 잘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시가 있어요. 한 플러스 3디옵터 정도의 원시가 있는데 조절력이 한 10디옵터 가까이 돼서 플러스 3디옵터를 멀리 볼 때는 수정체를 플러스 3디옵터만큼, 플러스 3디옵터의 굴절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플러스 3디옵터로 안경 렌즈를 해드릴 원리가 잘 보이시겠죠? 근데 안경 렌즈 3디옵터가 아니더라도 수정체를 플러스 3디옵터만큼 조절을 해서 멀리를 잘 보이시고, 그 상태에서 33.3cm 혹은 40cm, 40cm로 할까요? 40cm를 보려면은, 40cm 눈앞에 있는 물체를 보려면은 멀리 볼 때 3디옵터보다, 플러스 3디옵터보다 플러스 2.50디옵터로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조절력이 플러스 5.5가 훨씬 넘잖아요. 아까 제가 조절력이 10디옵터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체를 조절해서 멀리를 플러스 3디옵터에 조절해서 보고, 가까이 볼 때는 40cm 앞에 볼 때는 그거보다 2.5디옵터를 더 조정해서 플러스 5.50디옵터에 조절을 해서 잘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젊은 분들이 대부분 10디옵터 정도의 이상의 조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보이죠. 그런 경우가 이 수의성 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대성 원시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할 수 있듯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원거리는 조절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서 잘 보이지만은 근거리는 조정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플러스 3디옵터 정도의 그 원시로 안경 렌즈로 교정을 해드려야 될, 그러니까 수정체가 조금 얇거나 아니면 이 안축장이 조금 짧거나, 이렇게 말을 헷갈릴까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플러스 10디옵터의 조절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절력이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4디옵터 정도의 조절력밖에 안 가지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멀리를 볼 때는 플러스 3디옵터 조절을 해서 멀리는 잘 볼 수 있지만 40cm 앞을 보려면은 멀리 볼 때보다 플러스 2.50 디옵터의 조절이 더 필요한데 그만큼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이는 잘 안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환자 중에서 젊었을 때는 수의성 원시로 분류가 될 만큼 조절력이 충분해서 잘 보셨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 조절력이 줄어들면서 멀리는 아직도 잘 보이지만 가까이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소비자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멀리도 약 플러스 3디옵터의 조절력이 안경으로 교정해주면 좋은 경우예요. 가까이는 그거 모자라서 안 보이는 경우고,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죠. 그런 경우가 상대성 원시입니다. 그리고 절대성 원시라는 것은 원거리도 안 보이고 근거리도 안 보이는 경우예요. 방금 전처럼 플러스 3디옵터의 조절, 멀리 볼 때 플러스 3디옵터의 안경으로 교정을 해야 될 분이 아예 조절력 자체가 플러스 1디옵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에 멀리도 안 보이실 테고 가까이도 안 보이시겠죠. 이런 경우가 절대성 원시가 되겠습니다. 언젠가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따셨던 우리 남자 선수께서 안경을 껴서 플러스 3디옵터의 정도의 안경을 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론적으로 누가 얘기했을까요? 시력이 0.1밖에 안 되는데 안경 안 쓰고 양궁에서 메달을 땄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젊은 분이셨고 양궁 사격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깝진 않죠. 총 사격하는 거 하면 25m쯤 될까요? 그런 거리에라면은 그 정도 젊으신 분은 플러스 3디옵터 정도의 굴절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원거리 볼 때 플러스 3디옵터의 굴절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수의성 원시가 될 가능성이 커서 안경을 안 쓴 상태에서도 멀리도 잘 보이실 테고 가까이도 잘 보이는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원시를 분류하는 첫 번째입니다. 원시는 참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원시의 양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수의성 원시, 상대성 원시, 절대성 원시는 원거리 시력과 근거리 시력의 양호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멀리가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면 수의성 원시, 멀리는 잘 보이지만 가까이는 안 보이면 상대성 원시, 멀리도 가까이도 다 안 보이면 절대성 원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안경을 안 쓰고도 아주 살만하다는 싶은 분들은 당연히 수의성 원시시겠죠. 이 수의성 원시를 가지신 분들조차도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원시 환자과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자, 그 특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수정체라는 것은 힘을 주면은 두꺼워는 져요. 하지만 힘을 아무리 빼도 원래보다 얇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수정체라는 것이 눈 안에 들어있는 볼록 렌즈인데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위에 모양체 근이 눌러서 양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두꺼워질 수는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질 수는 있는데 아무리 힘을 빼도 잡아당기듯이 해가지고서 이 상태보다 얇아지는 것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시이신 분들은 아무리 힘을 빼도 멀리가 잘 보이기가 어렵지만 이 원시이신 분들은 멀은 자니까 멀리가 잘 보여요. 수정체를 볼록하게 하면은 그게 조절력이 떨어져서 볼록해질 힘이 없어지면은 조절력이라는 게 이걸 볼록해주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때는 상대성 원시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절대성 원시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힘을 줘야 돼요. 멀리 볼 때 원래 수정체의 두께로는 멀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모양체 근이 양쪽에서 눌러서 이거보다 좀 두껍게 이만하게 두껍게 해가지고서 멀리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까이를 보려면은 멀리 볼 때보다 더 두꺼워져서 가까이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 내내 잘 보려면은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책을 1시간, 2시간, 젊은 사람들도 2시간, 3시간 보면은 눈이 좀 피곤하다 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시이신 분들은 정시이신 분들이 책 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힘을 줘야 되고 어떨면은 원시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멀리 볼 때도 그거보다 더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조차도 있어요. 정시이신 분들이 45cm 앞에를 볼 때는 2.50 디옵터를 조절을 해서 수정체에 힘을 가해서 2.50 디옵터만큼 수정체를 볼록하게 해서 보면 되겠지만은 원시이신 분들 중에 멀리 보는 시력이 2.50 디옵터이신 분들은 그러면은 멀리 볼 때 조절 이상이 2.50 디옵터를 넣어줘야 되는 분들은 멀리 볼 때도 정시이신 분들이 책 보는 만큼 수정체를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가 됩니까?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안정피로라고 부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안정피로가 심한 사람은 혹은 안정피로가 없는 사람은 가장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이런 식의 문제 있었고 정답이 근시였어요. 원시인 사람도 안정피로가 있고 난시인 경우도 안정피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원시가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고 나는 생활하는데 진짜 지장이 없는데 눈이 너무 피곤해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되게 원시이실 가능성이 크고 안경을 해드리면 그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 중에서 눈이 안 피곤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눈이 10만큼 피곤하고 나는 뭐 20만큼 피곤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다들 내가 원시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마치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면서 점장이 눈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 원시 환자를 다 끄떡끄떡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이신 분들은 다 눈이 피곤하는 안정피로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시였다가 노안으로 인해서 가까이 보기가 어려워진 저 같은 경우는 뭐 절대성 원시이신 분들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멀리는 잘 보이고 가까이는 안 보이는 노안으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조절력이 모자라죠. 조절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 제가 다초점을 쓰면서 제 스스로 가장 많이 다초점을 끼기 전에 많이 느꼈던 거는 눈이 정말 침침합니다. 저는 좀 일찍 꼈어요. 40살 때 정도부터 다초점을 꼈는데 40살 때 제가 느낀 게 노안의 초기 증상이라고 느낀 것은 굉장히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니까 조절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죠. 40살 정도니까 2.50 디옵터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지 않게 40cm 앞에 보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근데 눈이 굉장히 침침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40살 때부터 다초점을 꼈습니다. 볼 수 있었는데도 다초점을 꼈어요. 일찍 포기하면은 눈이 좀 덜 피곤하고 침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원시 환자들은 제가 수의성 원시, 상대성 원시, 절대성 원시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원시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큰 빙하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이 빙하는 물에 떠 있을 때
바다 밑쪽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빙사, 얼음 덩어리를 물속에다 이만큼을 숨겨놓고 위에 요만큼 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조절을 합니다. 이미 조절이 계속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양이 플러스 1디옵터, 플러스 2디옵터가 많진 않아도 눈을 뜨면은 조절을 합니다. 전혀 시력에 문제가 없고 아직 젊어서 조정이 충분해도 플러스 0.25디옵터, 플러스 0.50디옵터 눈을 조절을 하고 살아요. 그거를 우리가 생리적 원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리적 난시 혹시 기억하세요? 생리적 난시는 안검, 눈꺼풀이 눈을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구가 또 생긴 게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위아래가 귤 모양으로 조금 위아래가 좀 찌그러진 그런 눈이 돼요. 안검의 장력이 높아서도 그렇고, 원래 좀 눈도 안구 자체가 조금 그렇게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시여도 이 각막이 거의 완전히 구면에 가깝다 하더라도 약간의 난시는 있다. 한 C-050디옵터 180초. 그러니까 직난시 방향으로 050디옵터의 난시는 생리적 난시라고 분류하고, 그리고 안경으로 교정치 아니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과서라는 것은 그동안에 눈에 대해서 연구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안경사분들 여러분을 합친 것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께서 엄청난 그 개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서 맞는 이야기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교과서가 틀리다고 하려면은 틀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려면 그거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 말이 맞다 라고 한다면은 생리적 원시도 교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생리적 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25디옵터, 플러스 0.50디옵터의 원시는 교정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안경을 껴서 불편한 게 그분이 안경을 안 껴서 불편한 것보다 더 불편하니까 조절력이 충분하신 젊은 분이라면 더군다나 어린 사람들이면 더군다나. 네. 자, 그런 생리적 원시가 이 빙산의 제일 꼭대기에 요만큼 있다 생각합시다. 생리적 원시. 아주 조금의 원시.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전체 원시 물속에 아까 제가 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아래에 있는 이 덩어리까지를 다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안과에서 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안경사의 위상이 아주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도 조절마비제를 통한 시력검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절마비제를 안 넣고도 조절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무법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자, 조절마비제를 눈에다 점안을 하면은 이 전체 빙산 밑에 있는 것까지의 원시량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요만큼은 생리적 원시량이고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이 밑에 여기까지를 이 전체를 우리가 총원시량 혹은 전원시량, 전자로 쓸게요. 전원시라고 합니다. 전원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요만큼 밖으로 드러나 있는 요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현성원시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잘 나오는데. 네, 현성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시에서 현성원시를 빼면은 요 물 밑에 있는 요만큼을 알 수 있는데 이 원시량은 뭐라고 그럽니까? 잠복원시라고 합니다. 자, 이 잠복원시가 이렇게 이만큼이나 많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이분의 조절력 때문이죠. 조절마비제를 넣지 않으면은 그 조절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절력이 충분하신 분이 이만큼을 숨기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성원 씨가 점점 이분이 나이를 들면서 수정체를 눌러주는 모양체 근의 힘이 풀리기 시작해요. 모양체 근의 힘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 현성원 씨가 잠버원 씨가 점점 밖으로 현성원 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이게 위로 이렇게 부상을 해서 점점 현성원 씨량이 많아지고 잠버원 씨량은 줄어들고 현성원 씨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0살 때 원씨가 가지고 계신 분이 플러스 1디옵터 조정을 해서 아주 전혀 문제가 없겼는데 35살 때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플러스 1.75디옵터가 돼 있고 40살 때 와서 검사가 플러스 2.25디옵터가 돼 있고 계속 현성원 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시력 검사가 참 곤란한 게 이분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50을 계속 끼시던 분인데 검사를 해봤더니 플러스 2.25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플러스 2.25를 해드리면은 이분은 안 보인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과교정의 필요성, 욕먹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과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전에 마이너스 2디옵터의 안경을 끼신 분이 그 다음에 오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원씨가 조절력이 부족하니까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조절력이 부족해서 아니라 모양체 근이 수정체를 이렇게 양쪽에 눌러야 되는데 이게 힘이 스르르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조절 경련이 어느 정도 이 마이너스 2디옵터에 포함되어 있던 분이에요. 눈에 힘이 좋으니까 조절 경련이 돼서 마이너스 2디옵터까지 시력이 나왔던 분인데 이게 풀리면서 한 45 이렇게 됐더니 마이너스 1.50 디옵터가 되셨어요. 시력검사니까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음법에 의해서 조절이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 2디옵터가 나올 때도 굉장히 심하게 의무법으로 해서 조절이 개입되지 않게 우리가 검사를 완벽하게 했는데 그때 마이너스 2디옵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왔을 때는 그만큼 검사를 의무법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데도 마이너스 1.50디옵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거로 해서 안경을 한 2년 끼시고 1년 끼셨던 분한테 마이너스 1.50디옵터를 해드리면 잘 안 보인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수를 차라리 전에 끼던 것보다 높게 해드리는 거는 굉장히 쉽고 불편하시다면 저를 믿고 이틀만 적응하시죠. 하루만 적응하시죠 하면은 100% 적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에 안경보다 안 보이는 거는 저를 믿고 이틀간 끼세요 하면 하루도 못 견뎌요. 아, 운전을 못 하겠어요. 막 이러고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도수를 떨어뜨려 주는 거는. 이것이 단순히 근시 환자들한테만 필요해서 이분한테 이렇게 과교정을 하더라도 좀 잘 보인다는 도수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원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 환자이신 분들도 플러스 1.50 디옵터를 계속 끼시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눌러주는 힘이 이 경우도 조절 경련이 조금 왔었다고 봐야 될 수 있죠. 그래서 한 2년 있다가 1년 있다가 왔더니 시력 검사를 했더니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플러스 2디옵터로 위에도 그 시력이 좀 내려왔어요. 더 원시가 심해졌어요. 이것이 아까 마이너스로 얘기할 때 마이너스 2.0 끼시던 분이 그 다음에 왔더니 1.5가 됐더라. 이 경우와 플러스 1.50 끼시던 분이 그 다음에 왔을 때 플러스 2.0이 됐던 건 똑같은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교정의 필요성에서 이분이 1.50을 드렸더니 안 보인다고 하신다면은 어쩌면은 이분을 위해서는 1.50을 하는 게 맞겠지만은 맞을 수 있지만 흔히 얘기하죠. 잘 보이는 것보다 편안한 게 중요하다. 그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편안한 것보다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경우가 이런 과교정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원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에 끼시던 안경, 적응되어 있는 안경을 우리가 시력검사에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도수를 높이는 거는
차라리 적응하세요로 쉽게 해결이 되는데 도수를 떨어뜨리는 거는 적응도 잘 안 통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끼고 가셔서 한두 시간이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거 안 보여서 못 끼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년 전에 내 안경원 혹은 다른 곳에 있는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셔서 안경을 끼고 계신데 한 55세 되셨다 합시다. 55세 되신 분이 1디옵터의 안경을 끼고 계세요. 플러스 1디옵터의 안경을 끼고 계신데 이번에 2년 만에 오셔서 시력검사를 해보니까 플러스 2디옵터 정도 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빙산을 그렸습니다. 빙산에 물에 떠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2년 전에 현성원시로 약 플러스 1디옵터의 처방이 나와서 플러스 1디옵터를 해드렸겠죠. 그런데 지금은 현성원시가 마치 수면이 내려오듯이 해서 늘어나서 플러스 1디옵터가 돼서 플러스 2디옵터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에요. 근데 이분한테 잠복원시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과에 가서 조절마비제 넣어서 시력검사 하시고 처방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해보세요. 안과에서도 나이 50대신 분, 55세 되신 분한테 30대신 분, 40대신 분한테도 조절마비제 저만 안 합니다. 예? 조절마비제 저만 안 하고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55세 되신 분이 이렇게 현성원시가 이 정도면은 잠복음시가 플러스 3디옵터, 4디옵터 될 겁니다. 3 정도 적어볼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분이 안과에 가서 조절마비제를 점안을 해서 시력검사를 하면은 처방은 플러스 5디옵터가 나와요. 근데 2년 동안 플러스 1디옵터의 안경을 끼시던 분한테 플러스 5디옵터 처방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분이 아주 아기 때부터 애기들은 조절마비제 넣어서 쉽게 검사하죠. 초등학생들도 조절마비제 넣어서 검사합니다. 잠복 없이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계속 안경을 껴오셨어요. 55세가 될 때까지. 그때마다 전부 다 조절마비제 넣어서 검사하셨어요. 그렇다면은 5디옵터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안경을 끼시던 분이 계속 조절마비제 점안해서 안경을 하셨어요. 그러셨던 분이 5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점안해가지고서 조절마비제 점안해서 완전 교정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30년 동안 못 봤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때 플러스 1디옵터 끼던 학생들이 눈이 커지면서 몸이 자라면서 안구도 점점점 커져서 망막보다 뒤에 가서 맺히던 초점이 안구가 커지면서 원시량이 줄어들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서는 원시량 이제 안 끼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하지만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1디옵터 끼시던 분이 안경원을 4방을 하시면은 당신은 원시 환자시군요 하면서 이거보다 한 3디옵터나 더 던져서 플러스 4디옵터짜리 안경을 끼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시력검사를 해야지 조절이 풀리면서 제대로 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몇이 나올까요? 조절이 풀렸으니까 플러스 5가 다 나오진 않겠죠. 조절마비제 점하는 건 아니니까 플러스 3디옵터쯤 나올까요? 그러면은 플러스 1디옵터 끼시는 분한테 플러스 3디옵터 껴주고서 이게 당신 처방이야.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작정 껴. 적응해. 이럴 수 있을까요? 플러스 1디옵터 끼시는 분한테 플러스 2디옵터 처방해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얼마를 처방을 해줘야 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1디옵터를 끼셨다, 플러스 2디옵터를 끼셨다, 그 전에 끼시던 안경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않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시력검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플러스 5디옵터부터 시작해서 시력 검사를 했어요. 플러스 5디옵터에서부터 우무법으로 이용해서 플러스 4.50, 플러스 4.00 이런 식으로 0.50 디옵터씩 도수를 조금씩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마이너스 렌즈 부가법에 의해서 시력 검사를 했어요. 교과서에는 마이너스 0.25로 하라고 그랬지만 저는 0.25 단위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3.50을 넣어줬더니 이분이 5.0을 넣었을 때는 1.0을 못 읽으셨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를 읽기 시작해요. 1.00이 아니죠. 원시니까 1.2까지 본다고 해볼까요? 조금 더 쉽게 잘 보인다 생각하고 1.2를 읽기 시작해요. 플러스 3.50을 넣었더니 그러면서 계속 추가합니다. 계속 0.50디옵터 추가하면서 어디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다가 플러스 1.50디옵터에서 1.0 보던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1.0으로 혹은 0.9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1.25까지도 이분이 읽으셨는데 1.50에서 못 읽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예요? 이분은 플러스 1.50이 되기 전까지 플러스 1.75까지는 계속 조절을 하면서 1.1을 읽으셨던 거예요. 네? 계속 조절하면서 1.1을 읽으셨어요. 목표한 게 1.2라고 생각하는 거, 1.2 CP를 틀어놓고 하는 겁니다. 3.50에서 플러스 3.00 정도 되면 1.5 읽을 수도 몰라요. 예, 오히려 약간 한 단계 정도 더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1.2를 목표로 했다고 해서 1.2를 읽기 시작하는데 1.75까지는 그러니까 플러스 175 디옵터로 자기 눈을 조절을 해서 1.1을 계속 읽고 있다가 이게 넘어가면서 조절력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디옵터 1.75 디옵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수위성 원시량이라고 그럽니다. 내 의지로 조절을 통해서 계속 잘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수위성 원시량은 1.75 디옵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분은 플러스 3.50 디옵터가 조절을 거의 안 하고 읽을 수 있는 도수예요. 이게 현성원시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잠복원시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로 하는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1.0을 보이게 해줘야 되겠다. 원시면은 조금 더 보는 경우가 있을까? 1.0? 1.2? 그렇게 잡으신 다음에 해서 1.2를 읽는 도수부터 시작해 계속 올라가서 이 사람의 수위성 조절량이 얼마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처방은 반드시 플러스 1.75부터 플러스 3.50 요 플러스 1.75의 수위성 원시를 쓰는 범위 내에서 아예 수위성 원시를 안 쓰면 플러스 3.50일 테고 수위성 원시량을 최대한 쓰면은 플러스 1.75일 테고 요 안에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우무법으로 마이너스 렌즈 변환법으로 부가법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도수가 올라가는 것도 필요 이상의 조절이 개입하지 않게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3.50 놓고 시작하고서 이게 이분의 3.50부터 1.75 사이에 처방을 하는 이거는 맞게 틀리겠죠. 자, 이렇게 플러스 1.75에서 플러스 3.50 사이에서 처방을 도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떤 안경을 꼈는지 그동안 끼시던 안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안경을 안 쓰셨던 분이면은 플러스 1.75 쪽에 완전히 붙여서 해줘야 돼요. 어쩌면은 플러스 1.50을 해줘야 될지도 몰라요. 예. 완전히 플러스 1.75 쪽에 붙여서 해줘야 되고 안경을 끼셨는데 그동안 플러스 한 3디옵터에 가까이 꼈다. 이렇다면 이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라면은 플러스 3.50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높은 안경을 끼셨다면은 뭐 가까이를 잘 보게 하려고 일부러 약하게 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원형 안경이라면은 플러스 3.50 디옵터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력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1년 3개월, 1년 2개월 정도 전에 처음 이야기할 때 문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진은 그 전에 어떤 안경을 꼈는지를 보는 게 문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안경을 끼셨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2디옵터 정도 안경을 끼셨다면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다음에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플러스 025나 플러스 050디옵터를 더해서 안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떨어뜨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영상도 저한테 대학원 단톡방에서 뭐라고 하셨던 그 선생님이 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좀, 제가 예전에 대학교 강의할 때 저한테 수업을 듣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공격적으로 덤비고 하는 거 좀 놀랬습니다. 제가 그분이랑 다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처방 방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뭐 섭섭해도 할 수 없죠.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그렇게 덤비나 보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거, 오늘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는 원시 환자의 처방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원시 환자, 원시를 가지신 분의 시력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